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불펜이 무너지고 투수 문제로 시즌을 망쳤던 팀이 왜 또다시 투수를 뽑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팀들은 모두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채운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기아만 유격수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팬들의 불안을 정면으로 자극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건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더 커집니다. 보통 이런 논란이 터지면 구단은 말을 아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지학 단장과 이범모 감독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죠.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팬들의 걱정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팬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이번 선택이 충동적인 판단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기아는 얘 모두가 피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미래를 내다본 전략일까요? 아니면 한 시즌을 통째로 걸어버린 위험한 도박일까요? 지금부터 이 선택의 속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KBO 리그 10개 구단의 선택은 거의 같았습니다. 9개 구단이 모두 투수를 택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고 특히 KBO 리그에서는 선발과 불펜의 안정이 시즌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수 3명 중 2명을 투수로 기용하는 구조가 이미 정답처럼 굳어졌고 여기에 아시아 쿼터 투수까지 더하면 시즌 운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다른 구단들은 모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팀, 기아 타이거즈만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수가 아닌 유격수, 그것도 아시아 쿼터 야수였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리그 하위권이었고 시즌 내내 마운드 문제로 고생했던 팀이 투수 보강을 포기하고 유격수를 택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유문과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얘 하필 기아만 대세를 거스르느냐, 얘 지금 유격수냐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다른 팀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혼자 다른 길을 가는 선택은 언제나 논란을 부릅니다. 특히 기아는 지난 시즌 불펜 붕괴로 수많은 경기를 놓쳤던 팀이었기에 이번 선택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프런트의 판단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 내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투수보다 더 급한 문제가 따로 있었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아가 왜 이처럼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팀이 처한 현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10년 넘게 유격수 박찬호에게 의존해 온 팀이었습니다. 수비 범위, 안정감, 리드오프 역할까지 사실상 센터라인의 축이었던 박찬호가 FA로 떠나면서 큰 공백이 생겼죠. 문제는 대체 자원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규성, 정현창, 박민 같은 젊은 내야수들이 있지만 누구도 1군 풀타임을 맡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시즌을 책임지기에는 모두 불확실한 카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은 어떨까요? 재능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햄스트링 부상을 3차례 겪었고 다음 달 WBC 대표팀 일정까지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당장 이동시키는 것은 팀의 미래 자산을 한 시즌에 걸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아의 선택지는 모두 리스크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젊은 유격수, 몸 상태가 불안한 김도영, 혹은 외부 선수 영입. 이 가운데 기아가 택한 것은 시간을 사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팀을 바꿔줄 스타가 아니라 센터라인을 버텨주며 내부 자원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줄 카드였던 것이죠. 그 역할에 가장 근접한 자원이 바로 제리드 데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은 단순히 유격수를 뽑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버티는 시즌 운영을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투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장 더 위험한 붕괴 지점을 먼저 막겠다는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판단이 이해된다고 해서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택이 성공하려면 전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제리드 데일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입니다. 타격이 폭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유격수에서 실책을 최소화하고 센터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아가 데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죠. 두 번째는 유틸리티 활용입니다. 데일은 유격수만 고집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김도영과 김선빈의 몸 상태와 시즌 흐름에 따라 1루와 3루를 오가며 최소한 내야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벌기입니다. 이 선택의 본질은 즉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붕괴 방지입니다. 데일이 버텨주는 동안 김규성, 정현창 같은 젊은 자원들이 성장하고 김도영이 무리 없이 자신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어야 이번 선택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과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일이 수비에서 흔들리거나 타격 적응에 실패한다면 기아는 센터라인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펜 보강 기회를 잃은 채 내야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아시아 쿼터 한 자리를 사실상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다른 팀들이 아시아 쿼터 투수로 선발과 필승조를 강화하는 동안 기아만 마운드가 그대로라면 시즌 후반 체력 싸움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경우 이번 선택은 실험이 아니라 실패한 도박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입은 단순히 제리드 데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아 프런트와 현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인 것이죠. 결국 이번 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아는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투수를 선택할 때 유격수를 택한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팀 구조가 어디서 먼저 무너질지를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이탈 이후 센터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아무리 투수가 버텨도 팀 전체 수비와 경기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학 단장과 이범모 감독이 직접 나서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번 선택이 모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균열이 어디인지를 판단해 내린 결론이 바로 제리드 데일이었던 것이죠.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기아는 한 시즌을 버텨내면서 젊은 내야 자원들을 성장시키고 김도영을 보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